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랜만에 매일신문 전 정치부장 이상곤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 이상곤의 흐름,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 얘기했는데 셀리의 법칙은 뭐고 머피의 법칙은 뭐예요? 셀리의 법칙은 저희들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또 뭐 우연히도 또 모든 일들이 또 잘 돼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머피의 법칙은 저희들 다 알다시피 네. 뭘 해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경험 법칙으로 저희들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렵게 무슨 머피니 셀리니 외제 쓰고 있어요. 우리 국산 쓰세요. 좋은 국산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셀리의 법칙. 재수 좋은 과부는 엎어져도 가지밭에 엎어진다. 머피의 법칙. 재수 없는 년은 복로방에 누워도 고자 옆에 눕는다. 이 고자 갖고는 잠시 후에 이재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이 하도 바지를 벗겨도 난리 치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저 우리 이 부장 보니까 셀리의 법칙의 예로서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동훈 대변인 사실 1호 영입인사인데 이제 그만두었고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알고 봤더니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기꾼 수산업자한테 이렇게 저기 본인은 뭐 중고 골프채를 그 사기꾼 수산업자가 쓰던 중고 골프채를 받은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뇌물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의 대변인을 현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지금 그 곤혹스러운 입장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셀리의 법칙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동훈 대변인이 그만두었을 때, 열흘 만에 그만두었을 때, 야 이거 보니까 뭐 윤석열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라고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삐딱하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동훈이 뭐 어쨌든 간에 뭐 뇌물은 아닐지라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뇌물은 아닐지라도 뭐 경찰에서는 뭐 알선수재로 뭐 입건하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거기다 최소한 알선수재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른바 김영란법, 그 언론인이니까 김영란법에 의한 무슨 뭐 청탁, 그렇죠. 뭐 이 관련된, 어쨌든 이동훈의 사태로 처음에 보면 자칫 윤석열 총장이 조금 구설에 오를 법했는데 오히려 구설이다 완전 혼란스러울 뻔했어요. 했는데 공경에 빠질 뻔했죠. 오히려 그 사기꾼, 사기꾼 수산업자, 오히려 보면 이 사기꾼 수산업자의 포항 사람이더라고. 포항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기꾼 43살 사기꾼 이 포항업자는 조폭까지 동원했고, 그렇대요. 그 사기꾼 수산업자 한때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김무성의 친형이고, 실제 이동훈과 이 사기꾼한테 연결해 준 것도 김무성.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뒤에서 뭔가 좀 감나라 배나라 엉뚱한 짓 하려 했던 김무성이 요즘 흔한 얘기로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렇죠. 아주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이 나타나질 않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리의 법칙 맞네. 실제로 이 수사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 대변인으로 가고 이러니까 조금 증폭돼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는 그 야당에서는 2017년 말에 이 사기꾼 수산업자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특별사면을 받았느냐. 특별사면 받은 그 연유를 밝혀라.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사기꾼을 특별사면했느냐라고 되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권이 오히려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 상황. 그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죠. 7월 2일 장모 최모 씨가 구속되고
법정 구속됐어요. 법정 3년 구속되고. 받고 아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는데 문제는 또 그것도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 그 저기 사기꾼 수산업자 금방 그저 2017년 말에 어떻게 그저 특사됐어.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는 야, 그거는 걔가 형기의 81%를 갖다 채웠고 그냥 그래서 그냥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야, 헛소리 하지 마. 특별 사면을 해주려면 대원칙이 피해가 복구돼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기를 갖다가 뭐 99%를 채웠다 할지라도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아니하면은 특별 사면에서 제외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빈털터리 사기꾼 포항 조폭동원한 이 포항 사기꾼 수산업자는 최소한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누구죠? 민정수석이 조국이죠. 당시 그러니까 민정수석 2017년은 조국 민정수석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 사기꾼 수산업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동훈이 나오면서 경찰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힘을 좀 내갖고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밀어붙였는데 어머머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불똥이 청와대로 튀게 생긴. 그러니까 장모 구속도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또 그것도 윤석열 씨.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윤 총장은 상당히 셀리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불똥에서 야, 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한 놈 한 놈 따지지 않겠지만 최소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되었던 법무비서관이 되었던 어떤 놈이 누군가로부터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사면이요 그거 몇십억에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셀리의 법칙 맞아요. 자, 이제 그와 관련 머피의 법칙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수 없는 년 복로방에 누워도 고잘펴 놓는다. 자, 김부선 씨는 목에 핏줄이 서도록 가다가 야 재명아 15개월 동안 내가 넣을 때만 보일러 켰다. 야 쌀이라도 보내라 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니까 이번에 정세균 씨가 제대로 물었어요. 아니 이건 뭐냐니까 이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직성과 도덕성이 문제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빤스가 아니지 바지 벗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처가 리스크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네. 본인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김부선이라는 연예인 스캔들이 이제 그 지난 그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본인이 뭐 직접 저 병원에 가가지고 직접 의사 진단서도 내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지 않습니까? 됐었는데 여하튼 지금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1위라는 이재명 지사가 뭐 하는 일마다 지금 꼬이고 있어가지고 여하튼 그 우리 야권의 윤 총장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현상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머피의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 봤죠.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년 전에 그 무슨 재분 그 사모님 영남재분이었죠. 영남재분 해서 저 사위 그래서 사위를 의심해가지고 여학생 뭐 누굴 죽이고 뭐 그랬는데 사위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청부살인 청부살인인데 그 영남재분 그 사모님이 결국 보면은 형사리를 하면서 그 당시 몸이 아프니 안 아프니 그래서 가짜 진단서를 띄운 거 아시죠? 가짜 진단서 띄워가지고 그거 어디서 띄웠는 줄 아시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아주대에서 띄었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바로 영남재분 그 사모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떼어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에 특혜 받았습니다. 하물며 황 대표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하물며 아주대 병원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 알 갖다 계속 지금 보면 음해하고 있는 김부선 씨를 갖다가 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고소해서 판사님 입회하에 가서 뭐 이제 빤스를 벗겨보든 바지를 벗겨보든 똥구멍을 까보든 그렇게 돼서 만약에 판사님이 인정 안 하면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아니 영남재분 사모님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아주대 병원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게임이 됩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가짜 진단서 떼어줬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다 대고 뭐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송영길도 대깨문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송영길과 대깨문 얘기한 게 이재명이 도쿄에서 대깨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깨문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뭐 공정 경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네. 대깨문 이야기 해가지고 뭐 친문이라든지 친노라든지 이런 사람들 더 이제 뭐 그 화에 불을 질러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재명을 돕겠다고 했던 그 송영길 대표 이야기가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게 되버렸어요.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인데 저는 또 하나의 머피의 법칙이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뭐 저하고는 뭐 옛날 맞습니다. 종편에서 함께 많이 뛰었던 친구죠.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고. 걔가 영덕아입니다. 영덕아인데 이제 보면 이제 부모님 따라서 부산 가서 이제 부산에서 사투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영덕아인데 부산에서 쭉 이제 자랐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모 방송에 나와서 여기 정무수석이 저 방송 나오는 것도 웃기는 얘기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 남겨도 지지율이 40%다. 지지율이 40%인 문재인 대통령과 척져서는 누구도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송영길을 견제하는 듯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누구도 그랬잖아. 그 윤석열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지지율 40%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지율 40%인 문 대통령과 척을 져서는 누구도 다음 대선 이길 수 없다. 이 누구도에는 민주당 후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윤 총장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최재형이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재형도 자 이건 뭐냐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철이 혼자 얘기했어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매일 수근수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좀 본인 청와대 있어봐서 알잖아요. 청와대 있으면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뭐 자기들 혼자 생각에 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 뭐 있잖아. 뭐 누군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되게는 할 수 없어.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해방 놓겠다는 거, 즉 부정선거하겠다는 거. 아니 현재 야당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그 사법 문제 경찰 문제 또 재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지금 해방 넣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못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이철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이 친구가 정치 평론은 많이 해서 입이 간질간질하게 했으나 거기서 그와 같은 공작을 별로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공작 돌아가는 거라 그냥 툭 내뱉은 거예요. 자 방송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렇죠. 문재인이가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요? 얘기했습니다. 자 선거의 정치적 중립 지켜야 그렇지. 선거의 계절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가장 문재인과 척을 주고 있는 게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 옛날 성남 FC 예. 구단주 할 때 160억 뇌물수수 혐의로 분당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은 장모 구속하고 그 앞에 보면 이동훈이 관련돼서 가짜 수산업자 탈탈 털어서 올리고 장모 사건 또 재수사든 오늘 됐죠. 모해에서 하라고 하고 모해위증죄 이거 보니까 또 보면 이것도 오늘 대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10년이나 지난 사건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철이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바로 대통령과 척을 져서는 누구도 다음 대선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또 바로 머피의 법칙이야. 이철이 수석
감사합니다. 이철희 수석의 그 정치평론가 DNA 정치평론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작 돌아가는 걸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야. 근데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비서실장 각 수석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다 통보했을 거예요. 마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기들 모여서 수근수근 얘기했듯이 정치 공작하고 정치 수사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머피의 법칙이 된 것이고, 저는 또 하나 마지막 셀리의 법칙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입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마치 오늘 조선일보가 아침에 단독 특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현수 올 초에 예. 기억나시죠? 예. 신현수 민정수석이 원래 친하거든 윤석열과. 친하죠. 윤 총장 이번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치면 끝이다. 그 영장만 치지 않으면은 한동훈이 그 복귀시키고 당신 잡아 죽이겠다고 나가로 당신 사람들 다 복귀시켜줄 테니 복귀시켜주고 당신한테 반대했었던 놈들 다 그러니까 정리해주겠다 인사 때 했는데 윤석열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한동훈이 또 좌천되고 나머지 저 윤석열한테 반기 들었던 놈들 다 영전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12시에 안철수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 물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묻죠. 뭐라 그런지 아시죠? 대부분 사실이다. 자, 문재인, 당신은 골로 갔다. 당신은 골로 갔어. 왜냐니까 우리 늘 얘기했던 게 문재인이 골로 간다면 반드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갖다가 1년여에 걸쳐서 감사에서 밝혔던 게 최지원 감사원장의 감사원이고 예.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나갔는데 그걸 갖다 계속 막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그 깨방정의 그 입 있잖아. 최이봉 비서관한테 원전 언제 연구 좀 이것이 다 연결되면서 오늘 윤석열이 그야말로 문재인에게 척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의 허리를 분질러 버린 겁니다. 또 한 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 방을 날린 거네요. 그렇죠. 직방으로 날렸습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마침 보니까 윤석열 씨가 어제는 보니까 이 탈원전 정책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만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다 보니까 이제 감이 잡혀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그건 포괄적 이야기고 이른바 경제성 조작하고 그야말로 국기를 문란한 그 행위에서 백운규 장관과 그 당시 국장들 두 사람 서기관 한 사람 그걸 보호하고 문재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나섰다. 총체적으로 나서고 압력을 하니까 뭐 그건 어차피 못 견디는 것이죠.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 주민 한실이 사실이다 하면서 머피 셀리를 지나서 문재인의 그야말로 허리가 정수리가 그냥 이따만한 그냥 대못을 꽉 내리치는 거예요.